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하고 1시 10분에서 3시까지 없어도 돼. 개념교재만 있으면 돼. 개념교재. 수업 시간에도 쌤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뒷문장 독해 개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개념교재 104, 105페이지입니다. 뒷문장 독해는 항상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104페이지. 일단 순서부터 봐봐. 1번에 동사 찾기, 접속사 찾기, 중심동사 찾기, 주어 찾기, 의미덩어리 묻기. 됐니? 이런 순서로 해야 돼. 자, 그 아랫줄 보면 양과를 1번 동사 찾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am, are, is 같은 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즉, 다로 끝나는 말들은 다 동사야. 다로 끝나는 말은 다 동사. 그런데 to가 붙어 있거나 ing가 붙어 있는 건 동사 아니에요. 그것도 동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to가 붙어 있거나 ing가 붙어 있는 경우는 동사가 아니야. 됐니? 기억해. 빨리 메모하고. 나중에 또 실제로 했는데 선생님 동사 이거 동사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다음 양과로 2번에 접속사 찾기라고 되어 있죠. 접속사 찾기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는데 접속사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의 관계를 잘 기억해. 즉 문장 안에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 개수의 관계는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은 접속사 개수다 라는 관계야. 즉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3개가 있으면 접속사는 2개, 동사가 4개가 있으면 접속사는 3개가 있어요. 그 다음 접속사에 관련돼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생략된 접속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장 안에 동사가 4개가 있어. 그럼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근데 동사가 2개밖에 안 보여. 그 말은 하나가 어떻게 됐다는 뜻일까? 생략됐다는 뜻이겠지. 근데 문제는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로 동사 하나가 생략됐네요 라는 걸 아는데 어디에?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분석을 할 때 에러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생기느냐? 어디에 생략되어 있느냐? 거기 봐봐. 동그라미 1, 2번에 나와 있어.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 구조가 나와 있으면 그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 구조가 있는데 그 앞에 접속사가 없으면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문장 중간에. 됐니? 세 번째, 중심동사 찾기. 이제는 동사가 여러 개 있을 때 중심동사는 어떻게 찾는 거냐? 1번, 동사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중심동사야. 그 다음 동사와 동사 사이에 없을 때는 뒤에 있는 동사가 중심동사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주어 부분 찾기. 주어 부분은 중심동사 앞부분이 모두 주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 부분은 특히나 잘 찾아야 되는 게 주어 부분이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어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됐니? 그래야 이 글의 대상이 이거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 5번 의미덩어리 묻기. 이 의미덩어리 묻기도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못해. 됐니? 무조건 의미덩어리 묻기는 접속사부터 묶어야 돼. 됐니? 4번에 나와 있지만 접속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부터 묶으면 돼.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긴 문장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실전에서 연습을 통해서 자꾸자꾸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접속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접속사 종류는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접속사구나라고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히 접속사인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구조상 주어 앞에 있으니까 얘가 접속사 같아. 근데 내가 이런 접속사를 본 적이 있어. 많이 익숙해. 이 정도만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제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알면 좋기는 하겠지만 부담스럽잖아. 이 많은 걸 외우는 거. 구조상에서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비스무리한 게 있으면 이게 접속사겠구나 라고 익숙해 있으니까 자주 봐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쌤, 그러면 접속사의 뜻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접속사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접속사를 버리고 문장을 둘로 쪼개서 해서 작은 의미 덩어리로. 그래도 이해하는 데,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4페이지 펴놓고 제가 칠판에 예문을 쓸 때는 여러분들은 거기를 읽고 외우세요. 104페이지. 칠판에 쓰고 설명을 바로 할 거니까 너네들이 굳이 필기할 거 없어. 필기할 거 없으니까 너네들은 무조건 104페이지를 외우는 거야. 됐니? 이번 주 2시간하고 다음 주 2시간, 4시간에 걸쳐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으로. 됐지? 저는 예문을 칠판에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104페이지를 외우십시오. 자, 칠판 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was. 두 번째 동사, 동사 찾기 어려웁니다. 혹시 또 다른 표현 중에 동사처럼 느껴지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to work. 뭐가 붙어 있습니까? to가 붙어 있으면 동사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동사가 아니야. 됐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접속사 찾기.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얘가 접속사. 됐니? 105페이지에 보면 접속사, 종속접속사 종류인데 거기에 대이 있을 거야. 명사절 접속사에 보면 대시 있을 거야. 됐니? 자, 동사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있네요. 어떤 게 중심동사? 앞에 게 중심동사. 됐니? 그래서 얘가 중심동사. 얘가 중심동사. 필자가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거야.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얘의 구조는 A4B야. 그치? 우리 7, 8페이지에서 맨날 쌤이 외우라고 했던 거야. 의미 덩어리를 묶고 나면 그 의미 덩어리 속에는 이제 7, 8페이지 구조로 해석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야. 그 다음 접속사부터 괄호로 묶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 문장은 총 3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야. 괄호로 묶은 3덩어리. 첫 덩어리, 이그지스턴스가 존재라는 뜻이야. 그의 존재를 위해 일하는 것.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존재를 위해 일하는 것,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인데 여기에 구조는 그치? C의 B의 A each day 매일의 24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매일의 24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됐니? 매일 24시간 내내 죽어라고 일만 한다는 거지. 그의 존재를 위해 일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어. 모든 것이었어. 매일의 24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예문을 쓸게요. 여러분들은 104페이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칠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동사 찾기. 동사 한번 찾아보실래요? 중요하다. 이다. 이다. 동사 총 몇 개? 4개.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되지? 3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세 번째도 뭐야? 됐니? 동사 4개, 접속사 3개. 됐나요?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중심동사 찾기. 자, V1과 V2 중심동사는 둘 사이에 접속사가 없잖아. 없으면 뒤에 거. 따라서 V2. 얘가 중심동사. 뒤에 건 안 따져도. 그러면 이게 네 번째로 해야 될 일. 주어 부분 찾기. 중심 동사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주어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의미덩어리 묶이지. 의미덩어리는 항상 뭐부터 묶어? 104페이지 보세요. 의미덩어리 뭐부터 묶어? 접속사부터 묶으라고 돼 있지. 자, 의미덩어리 묶어보자. 두 번째는 뭐부터? 어떤 개념 때문에? 104페이지 보세요. 어떤 개념 때문에 reaching from까지 묶어야 돼? 그렇지, 컴마까지. 컴마가 없으면 끝까지 가야 돼. 컴마가 있으면 컴마까지. 세 번째. 이해됐지? 해석을 할 때 네 덩어리로 해석하면 돼. 네 덩어리. 세 덩어리. 얘 구조 어떻게 돼? A in B. 얘는 구조 없고 얘도 구조 없잖아. 구조 없으면 그냥 해석하면 되지. 자, A in B 뭐라고 해석해?
BA라고 해서 가지고 따라서 해석하면 너의 삶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 필자가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뭔데? 리치포가 도달하다라는 뜻이야.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 됐니? 그 아래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 두 번째 괄호 무슨 역할 하지? 얘가 하는 역할이 뭐지? 얘를 설명하는 거야. 즉,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세 번째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두 번째 덩어리를 설명하는 거야. 네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아, 네가 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하나의 문장 안에 어떤 덩어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앞뒤 덩어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즉, 두 번째 덩어리가 이해가 안 되면 얘는 첫 번째 덩어리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첫 번째 덩어리를 이해하고 나서 두 번째 덩어리를 바꾸는 거야. 또는 세 번째 덩어리는 두 번째 덩어리를 설명하고 있으니 두 번째가 이해 안 되면 세 번째를 가지고 걔를 이해하려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논리 독해를 풀 때, 문장 넣기나 순서 배열과 같은 논리 독해를 풀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논리를 따져서 푸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만 따질 수 있는 덩어리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거야. 야, 세 번째 덩어리가 긍정 뉘앙스야. 그럼 두 번째 덩어리도 뭔 뜻인지 모르지만 긍정 뉘앙스야. 첫 번째 덩어리도 뭔 뜻인지 모르지만 긍정 뉘앙스야. 근데 여기에 벗이 붙어 있어. 벗이 붙어 있어. 세 덩어리 중에 마지막 덩어리밖에 몰라. 얘가 긍정 뉘앙스야. 얘는 몰라. 근데 여기 벗이 붙어 있어. 앞에 뭐 나와야 돼? 부정 뉘앙스 나와야 돼. 그렇게 논리로 푸는 거야. 그래서 논리 독해를 풀 때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지. 추론 독해는 한 덩어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논리 독해를 할 때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같은 맥락이냐 반대 맥락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얘네들 걸로 따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잘 이해해도 논리는 충분히 따져낼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의미 덩어리를 묶을 줄 아는 게 되게 가치 있는 행동이야. 왜? 그 많은 덩어리들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도와주니까. 이해하셨어? 매번 듣는 얘기잖아. 매번 듣는 얘기. 그러니까 너네들은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의미 덩어리를 잘 묶어야 추론할 때도 논리 독해 풀 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해되니? 3번 예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 외우시고 다 외워진 사람은 104, 105페이지 접속사 종류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어떤 문장을 어떤 지문을 읽는데 핵심 문장이야.
핵심 문장인데 좀 길게 보여. 당연히 의미덩어리 묶어가지고 정확히 해석해내면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동사 찾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seemed. 동사가 3개가 있네요. 접속사는 2개 있어야 되죠. 뭐나 빼먹었다. 바뀌었어. 쏘리. 여기 있네. 2개. 됐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중심동사 찾기. V1과 V2. 중심은 V2. 두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면 뒷동사. V2와 V3. V3. 두 동사 사이에 접속이 없으니까 V3. 그러니까 중심동사 찾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따지면 돼. V1과 V2 따져보고 V2와 V3 따져보고 V3와 V4 차례대로. V1과 V2는 V2, V1은 탈락, V2와 V3는 V3, V2 탈락. 따라서 seemed가 중심동사. 됐지?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아니 괜찮아. 저 신경 쓰지 말고 대답도 좀 하고 그래. 아니 이거 아무 상관없잖아.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주어 부분 찾기. 중심동사 앞부분이 전부 주어입니다. 그 다음 이 녀석들 점심 먹고 나더니 지금 졸리는 거 같은데. 그 다음 우미덩어리 묶기. 주어 부분 안에도 묶어야 될 부분이 존재하지. 어디서부터? 후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유는 접속사부터 컴마까지. 어차피 대부터는 묶었잖아. 주어 부분이라서. 묶었잖아. 됐니? 그 다음 나머지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됐니? 자, 베토벤이야. 이거 무슨 역할해? 이 밑줄 친 부분 무슨 역할해? 베토벤 설명하는 역할해. 됐니? 음악을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베토벤. 여기에 be fond of라는 표현 있잖아. like A랑 똑같은 말이야. A를 좋아하다라는 뜻이야. A를 좋아하다. fond란 단어, fondness, NESS 좀 선호도 이런 뜻이야. passionate이란 단어는 열정적으로라는 뜻이고, 이 부사보다는 ly를 뺀 passionate, 열정적인이라는 형용사가 훨씬 더 중요해. 열정적인이라는 형용사가 훨씬 더 중요해. 됐니? 음악을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베토벤이야. 이거 뭐 설명해? 음악을 열정적으로 듣기를 좋아했던 베토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듣기를 멈춰야 한다. 야, 베토벤이 듣기를 멈춰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귀가 안 좋아진 거야. 청력을 상실하는 상황인 거야. 됐니? 사실이기에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였다. To be true. 사실이기에 too cruel. cruel이 잔인한이라는 형용사야.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였다. 됐니? 따라서 음악을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베토벤이 듣기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였다.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베토벤의 청각 손실에, 청력 손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 왜? 음악에 대한 열렬하면서도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지 않았으면 음악사에 또 다른 뭔가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아. 4번 예문을 쓸 겁니다. (104페이지) 외우시고 105페이지 읽어보시고. 영어 수업 시간은 수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너네들이 할 일은 104, 105페이지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생각만 가지면 돼. 알아들었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너네들이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어. 이 2시간에 공부한 걸로 해서 너네들 영어 2시간 공부한 거야. 됐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근데 이제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외워주는 게 좋아. 매 수업 시간마다 말이야. 계속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칠판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동사 찾기. 동사 2개. 동사 2개면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돼? 1개가 있어야 합니다. 중심 동사는 앞에 있는 이유는 동사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있을 때는 앞에 거니까.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주어 부분 찾기, 주어 찾기. 필자가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중심 대사 A in B, B에서 A, 침대에서 휴식하기. A of B, B의 A, 물에 충분한 양 마시기. 침대에서 휴식하기. 물에 충분한 양 마시기. 물 많이 마시기. 휴식하기, 휴식과 물 많이 마시기. 수분 섭취. 해야 하는 2가지 최고의 것들. 됐니? 첫 번째 줄은 필자가 말하고 싶은 중심 대상. 침대에서 휴식하기.
물에 충분한 양 마시기.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해야 하는 두 개의 최고의 것들이라고. 되니? 그럼 어떤 조건일 때 해야 될지를 또 설명을 하는 거야. 독감에 걸릴 만큼 충분히 운이 없었을 때. 됐어? 독감에 걸릴 만큼, get a bad cold, 독감에 걸릴 만큼 충분히 운이 없었을 때 해야 하는 두 가지 최고의 것들. 이해하셨어? 독감에 걸렸을 때 해야 할 두 가지 행동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5번. 여러분들은 104, 105페이지를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길어지지요. 더 점점 더. 자,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 is V1. V2. V3. 따라서 접속사 두 개. but one. 중심동사 찾아볼래? 중심동사? V1과 V2 사이에 접속사 but이 있으므로 V1. V1과 V3 사이에 접속사 what이 있으므로 V1. but이나 what 둘 중에 뭘 먼저 따져도 상관없어. 지금 나는 but을 첫 번째로 따졌고 what을 두 번째로 따졌잖아. what을 먼저 따지거나 but을 나중에 따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접속사가 두 동사 사이에 있냐 밖에 있냐라는 것만 중요하지, 가운데 접속사 두 개 있을 때 둘 중에 뭐를 먼저 따져야 되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 문장의 중심동사는 is. 됐니?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주어 부분은 첫 번째 얘기했어. 됐니? 컴마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석하면 되잖아. 읽기 속도, reading speed. 읽기 속도 중요하다. 그러나, 됐니?
벗이 있으면 뒤에가 포인트지. 따라서 읽기 속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야. 됐니? 자, 그러면 법부터 valuable까지 해석을 할 건데 여기가 중요 부분이니까 벗이 붙어 있어서 여기가 중요 부분이니까 여기를 해석할 건데 V2와 V3 중에는 뭐가 중심동사니? V2와 V3 중에 중심동사는 V3잖아. 아니, V2와 V3 사이에 접수 없잖아. V3가 중심동사야. 따라서 얘가 주어야.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다시 묶이는 거고. 됐냐? 이거 주어 부분이야. 주어 부분 구조 A about야. 주어 부분 구조 A about B. 해석은 B에 관해 A라고 해석해. A about B. B에 관해 A. 됐니? 그래서 네가 읽는 것에 관해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네가 읽는 것에 관해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됐니? 훨씬 더 소중하다. far, 비교급 수식어. more valuable이라는 비교급을 수식하니까 훨씬이라고 해석되는 거야. far라는 단어 훨씬이라고 해석 못한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래,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 됐니? 그냥 더 소중하다고 해석하면 되잖아. 됐냐? 다시 읽기 속도 중요해. 그러나 네가 읽는 것에 관해서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해. 됐지?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거 보면 횡설수설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 그러면 지금은 쌤이 줄을 달리 했었지만 너네들이 실제로 valuable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은근히 헷갈려요. 되니? 앞으로 너네들이 실전에서 자꾸 연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의미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덩어리를 잘 분석해 놓는 것. 됐니? 문법적으로 많은 걸 공부하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문법을 안 해도 해석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쌤이 지금 니네들한테 설명할 때 문법적인 요소는 동사 찾으세요, 접속사 찾으세요 이런 얘기 했지. 이거 문법적인 요인이 아니라 단어 형태적인 측면이다. 품사적 측면인 거야. 단어 형태적 측면. 되니? 동사 사이에 접속사 있으면 앞에 겁니다. 이게 뭐 문법이냐? 그냥 동사 사이에 접속사 있으면 앞에 게 중심이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문법적 용어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 되니?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묻다 보면 얘가 중심동사니까 점점 더 너네들이 이렇게 의미 덩어리를 작게 보는 눈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단락이랑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도 생기지만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도 잘 생겨요. 왜냐 그러면 문장 전체를 근거로 해서 뭔가를 추론하지 않거든. 이 문장 중에서 이걸 가지고 추론하는 거야. 네가 읽는 것에 관해서 똑바로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추론하겠다. 이러니까 훨씬 더 추론이 잘 되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때 힘든 이유가 너무나 추론을 하기 위한 근거 문장을 길게 잡는 거예요. 이게 기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추론하는 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 다음 may do.
do harm은 해롭다라는 뜻입니다. do harm은 해롭다. 지금 외워. lead V2 이게 V3. 동사 몇 개? 3개.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돼? 2개. 첫 번째 접속사는, 두 번째는, 이해됐니? 쌤, 접속사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동사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이럴 수 있나요? 동사 2개 나란히 붙어 있을 수 있냐? 접속사 2개 나란히 붙어 있을 수 있냐? 그런 거 본 적 있니? 없는 것 같지? 근데 너네들이 본 적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미 덩어리를 묻다 보면 지들이 알아서 헤어져. 의미 덩어리를 묻다 보면 지들이 알아서 헤어져. 해볼게. V1과 V2 어떤 게 중심이냐? V1, V1과 V3, V1 얘가 중심 동사예요. 자, 주어 부분 A without B, 주어 부분 A without B. 그럼 접속사 부분. 그런데 중간에 괄호해야 될 부분 또 있잖아. 접속사부터 with까지. 이해됐니? 완료를. 그거 봐. if하고만 알아서 헤어지잖아. lead하고 is 알아서 헤어지잖아. 자, 해석합니다. 주어 부분 A without B. 해석은 B 없이 A. 해석해. 그렇지. 니네들이 미리미리 해석해. 선생님보다 한 발 앞장서서.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계속 노력 중이야. 잡았어. 오, 땡큐. 됐니? Reading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읽는 것. 해롭다. 두함이 해롭다는 뜻입니다. 네가 읽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해되셨나요? 처음부터 해석해볼게. 읽기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자가 읽기 속도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뜻이야. 네가 읽는 것에 관해서 A와 B니까 관해서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됐니? 됐니? 읽은 것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지? 즉, 뭐의 중요성이냐? 올바른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뭔가를 읽을 때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나서 그걸 스트레이트하게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얘기지.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글은 빨리 읽어도 쉽다 보니까 머리가 알아서 이해해서 정리해줘. 근데 그런 글들이 니네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니네들이 읽어야 될 글들은 아카데믹한 글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내 이럴 때는 참고 있는 거 있어. 아카데믹한 글들이니까 쉽게 쓱 읽는다고 이해될 것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읽기 속도 신경 쓰지 말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읽어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서 그걸 가지고 추론 독해면 추론하면 돼. 논리 독해면 논리 따지는데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그게 바로 네가 읽은 것에 관해서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거야. 됐냐? 생각 없이 읽는 것. 니네들 잘하잖아. 생각 없이 읽기. 그냥 읽잖아. 그냥 문제 풀 때. 아, 이 글이 A에 대한 글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대상을 날려버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호하지. 생각 없이 읽는 것은 해로워. 네가 읽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됐니? 잘못 읽을 수도 있잖아. 잘못 읽을. 물론 이것은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걸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며 읽어야지 사실이 아닌 걸 판단할 수 있고 이게 거짓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야. 독해할 때도. 그래서 니네들이 오답이 나오면 오류가 생기는 게 그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어.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프로포즈 대상이 나라는 걸 몰라. 대상을 까먹고 그래. 그리고 야, 너 누구한테 그 말 하는 중이냐? 이러고 되는 이거 똑같은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냐 상대방은. 열심히 했는데. 너네들이 글을 읽을 때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 제발 대상을 묻히지 말고 읽어라. 어떤 내용 덩어리, 어떤 문장을 읽더라도, 어떤 단락을 읽더라도 이 대상은 이에 대한 부분이구나. 항상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항상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읽을 때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를 말하고 싶은 거야.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잖아요. 그래서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쉴까요? 잠시 쉬겠습니다.